네, 오늘은 과거 기준금리 인하 전후의 10년물 시장금리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70년대 이후로 기준금리를 첫 번째 인하하기 직전과 직후에 10년물 미국 국채금리의 추이를 정리한 표입니다. 70년대 이후에 연준의 긴축 사이클을 종료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완화 사이클로 돌입한 사례가 총 12번이 있고요. 여기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한 경우도 있고 보험성 금리 인하도 있고 인플레이션만 잡혀서 금리 인하를 한 사례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건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 3개월 전이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나, 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이죠.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첫 번째 금리 인하 이전 항상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3개월간의 하락 한 번도 빠짐없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조금 더 6개월로 확대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먼저 하락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이 초록색으로 점선이 칠해진 이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금리 인하 전 3개월간 한 번도 빠짐없이 10년물 금리는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게 평균 하락폭이 90bp 정도가 됩니다. 이 사례를 지금 적용을 해보면 현재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2% 정도니까요. 대략적으로 5월, 6월 정도가 되겠죠. 6월 금리 인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평균 하락폭 90bp가 더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3개월, 4개월 뒤에 이 정도 떨어진다고 보게 되면 4.2%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3%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직전까지 3.3%까지 평균치로 계산을 해보면 떨어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 가장 낮게 떨어져 있던 이 시기를 적용을 해보더라도 지금 4.2%가 3.8%까지는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이야 패드워치에서 6월로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지만 지금 CPI도 보셨듯이 인플레 우려가 높아진 만큼 이 금리 인하 시기가 또 뒤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반기로 늦춰진다면 기대가 뒤로 미뤄지는 것이죠. 그럼 박스권이 금리 인하 직전까지 유지될 수 있는 흐름도 우리가 러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몇 개월 정도의 차이지 결국 24년 언젠가는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4년도부터도 10년물 시장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졌죠. 이때서부터는 1년 전부터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3개월, 6개월, 9개월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그 자체가 10년물 시장 금리에 있어서는 가장 강하게 모멘텀을 받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이후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된 배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오른쪽이 금리 인하를 한 이후의 흐름이죠. 조금 들쑥날쑥한 흐름을 보이는데 제가 나름대로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는 배경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기 침체가 오거나 두 번째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연준은 금리를 내리겠죠. 그러니까 물가만 잡혀서 금리를 내리는 그런 경우가 또 있을 거고요. 아니면 경기 침체가 두려워서 보험성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케이스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러프하게 보더라도 금리를 내린 이후에 10년물의 흐름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이후에 10년물의 추이를 정리를 해보면 물론 경기 침체야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의 시장 컨센인 이 디스인플레이션 컷, 한마디로 연착륙의 시나리오죠. 물가만 잡혀서 금리 인하를 하는 케이스, 이런 경우를 놓고 봤을 때 10년물 채권 흐름을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결과로만 놓고 보면 이 연착륙 시나리오는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 반대편,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게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눈에 띄는 부분은 또 보험성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이때는 금리 인하 이후의 추이가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좀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죠. 정리를 해보면 금리 인하 전에는 10년물 시장 금리가 대체적으로 하락한다. 금리 인하 이후로는 세 가지 경로로 나뉘는데 첫 번째 경기 침체, 당연히 금리는 떨어질 것이고
두 번째, 디스인플레이션 컷, 물가만 잡혀서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크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보험성 금리 인하만 금리가 상승하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 80년대 사례가 있긴 합니다. 이때도 보시게 되면 사실 물가 이슈죠. 달러 가치의 영향을 받는 부분, 또 오일 쇼크,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던 구간이라 지금 여기까지의 경기 침체 패턴은 사실 얽히고 설켜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이 물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물가라든지 결국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이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 연착륙, 초록색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의 기대가 연착륙이 많은데요. 이게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 꼭 대척점에 있는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물론 연착륙의 사례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역사상 보시더라도 한 번 꼽을 수 있을 정도고, 이때가 오히려 금리 인하 후에도 10년물은 크게 하락했다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경기 침체가 없더라도 디스인플레이션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국면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10년물 국채금리는 가파르게 하락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보험성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 후에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게 98년도 이후에는 크게 좀 오른 부분도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과거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경기 침체를 수반하지 않고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 95년과 98년 사례죠. 이 10년물 금리는 상승한 겁니다. 이때를 우리가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명명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에도 유동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놀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 것이고요. 이후에 실질적인 경기 침체를 막긴 한 것이죠. 보시면 이렇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 컷을 했던 당시에 10년물 3개월 역전 스프레드가 여기에 위치해 있었고요. 보험성 컷도 마찬가지로 역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경기 침체 상황이 아닌 국면에서 보험성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80년대 중반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 전에는 10년물 수익률은 전부 인하가 됐습니다. 여기죠.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게 금리 인하 배경에 따라서 달라졌는데 경기 침체인지 보험성 금리 인하인지 디스인플레이션 확인 후 정상화되는 금리 인하인지 여기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보면 80년대가 있는데 글쎄요, 이때는 워낙에 물가의 이슈가 있었던 스태그플레이션 구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이 나온다. 그러면 금리 투자, 금리 베팅은 안 하는 게 정답이겠죠? 결국 크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는 물가만 싹 잡혀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한마디로 연착륙의 시나리오인 디스인플레이션 컷은 보시면 10년물 금리가 수익률이 크게 하락했던 것으로 과거 패턴은 나왔고요. 경기 침체가 우려가 돼서 보험성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10년물은 소폭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분들이 전망하고 있는 이 연착륙 시나리오, 물론 과거 사례에 그렇게 드물었습니다. 한 번 있었던 사례죠. 사실 이 사례도 깊게 들어가 보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찌되었던 80년대 중반 이후에 나타난 흐름, 경기 침체 없이 디스인플레이션 컷을 하게 될 경우 10년물 국채 금리는 가파르게 하락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연준이 금리를 정상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물가가 잡혔으니까 기준금리를 내리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금리에서도 크게 빠르게 하락하는 국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금리 인상 인하 사이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경기 침체야 당연히 금리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될지, 보험성으로 하게 될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흐르게 될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국제유가 WTI 가격이 한 90불 이상에서 오랫동안 유지될 경우 우려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디스인플레이션 컷에 대한, 특히 연착륙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죠. 이런 케이스도 금리 베팅에 나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보험성 금리 인하가 금리 상승의 흐름이 잡혔다라는 것이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에서 이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배경인지를 잘 판단하는 것도 금리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 디스인플레이션 컷과 보험성 금리 인하 두 차례 보시게 되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고요. 지금은 제가 중요하게 보는 10년 3개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배경이 있다는 점, 큰 차이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 컷을 하든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하든 지금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 있는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환경에서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가 될 것인지, 디스인플레이션 컷, 보험성 금리 인하 컷이 될 것인지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장단기가 역전돼 있는 그런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환경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이런 상황에서 디스인플레이션 컷을 하게 된다. 또는 이런 상황에서 보험성 금리 인하 컷을 하게 된다.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조금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과거 패턴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가 6월달 더 늦춰지면 7월, 9월 이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시기가 여기쯤 될 겁니다.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시장 금리의 하락 패턴이 아주 뚜렷하게 나왔던 구간이고요.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시장 금리는 하락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고 80년 중반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결국 강하게 금리 인하 직전까지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이후에는 이게 금리 인하가 어떤 배경으로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좀 나뉘는데 경기 침체에 당연히 시장 금리가 하락할 것이고 결국 관건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것이냐, 디스인플레이션 컷이냐, 보험성 금리 인하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현재 시장의 컨센이 연착륙이잖아요. 이 디스인플레이션 컷입니다. 이 부분이 단행됐을 때는 크게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스태그플레이션이야 당연히 금리 투자에 있어서 부정적인 부분이니까 제외를 하더라도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금리 투자 그렇게 재미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하 직전까지는 장기채 투자 상당히 긍정적이고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에 있어서 그 배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